일일 총 에너지 필요량을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 에너지 소모량을 넣고 그 다음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넣어서 더해주면 그것이 총 에너지 일일 필요량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체중이 50kg인 여자가 수면 시간은 8시간이고 활동 등급은 D급. D급이면 중간 활동 수준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루 필요한 총 에너지량이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기초대사량은 1040kcal입니다. 이걸 A라고 놓고요. 1040kcal가 나온 것은 0.9 곱하기 50 체중입니다. 곱하기 24시간이죠. 하면 1080kcal가 나오는데 이제 수면에 의한 그 10%를 공제하게 되면 0.1을 거기다 곱해가지고 50kg으로 해서 잠자는 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8시간 곱하면 40kcal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1080에서 40을 빼니까 1040kcal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루 활동 에너지에 의한 소모량을 계산해야 되죠. 여기 D등급이라고 그랬고 이 D등급은 1.1 수준입니다. 그래서 1.1 수준에 맞춰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체중이 50kg이고 활동 시간은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 16시간이 되겠죠. 이것을 곱해주면 880kcal가 나오고 이거를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식품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A 플러스 B를 B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2kcal. 그래서 1일 필요한 총 에너지 소모량은 A, B, C를 더한 값, 즉 1040, 880, 191을 더해서 2112kcal가 하루 에너지 소모량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총 에너지 필요량을 계산을 해야 여기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 섭취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영양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분이 바로 영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는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거죠. 당질,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에너지하고 구성소하고 조절소로도 나누고 그 다음에 섭취 비율에 따라서 탄수화물 65%, 단백질 15%, 지방을 20%를 섭취를 해야 골고루 균형 있는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분류하는 것은 곡류, 전분류, 채소류, 과일류, 고기 생산 계란, 콩류, 이것은 이제 단백질류가 되겠죠. 우유 및 유제품, 그리고 유지와 견과류, 그리고 당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식품 교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품 교환표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만들어서 식단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같은 열량을 내는 식품의 무게를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식품군 내에서 서로 교환해서 메뉴를 작성해서 기호에 맞게끔 섭취를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가 1g당 4kcal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방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케톤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존재이고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단당류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고 하는 단당류가 기본 단위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몸속에서 대사를 이루는 중심 물질은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식물은 녹말이나 섬유소고 동물은 당이나 글리코겐, 근육에 당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질, 지방입니다. 지질은 1g당 9kcal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 역할은 장기를 보호하고 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
심장, 비장, 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외부와 이 지방을 통해서 내부 장기를 외부 기후 변화가 기온이 내부 체온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체온 유지 막을 형성해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하고, 이것은 콜레스테롤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호르몬을 합성하고 담즙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이 지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방산, 이 지방산은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굳는 지방이 되겠고,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도 굳지 않는 이러한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성지질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제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를 이렇게 해서 중성지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단백질은 인체에서 성장과 유지, 효소, 호르몬 등의 재료, 면역, 수분 균형, 그리고 산염기의 평형 등의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소화합물은 질소 배설을 위해서 신장에서 요소를 합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단백질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이 아미노산은 총 20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 내에서 합성을 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아미노산이 되겠고, 이러한 아미노산은 9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필수 아미노산은 11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에는 여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9가지가 있고, 불필수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11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을 충분히 함유한 양질의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장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단백질은 성장에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으나 체중 및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서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부족한 단백질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단백질은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체중도 감소시키고 생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단백질이 되겠는데, 생물가가 나든 식물성 식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두류나 견과류는 예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은 조절 영양소입니다. 인체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데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량으로 성장과 신체 유지 및 대사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체내 합성이 어려워서 반드시 공급되어져야 되는 유기화합물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원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조직 합성, 세포, 에너지 발생 과정을 조절해서 여기에 필요한 그 필수 인자로서 조효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C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용성은 말 그대로 기름이나 유기용매는 녹으나 물에는 녹지 않는 것이고, 수용성은 물에 녹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같은 경우엔 지질과 함께 림프관으로 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양은 체내에 저장이 되는데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핍증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나타나고, 그리고 매일 절대적으로 공급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 저장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